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선주, 품절주 뭐 이런 쪽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게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죠. 1월 달에도 제가 1월에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닌 게 1월에 미세먼지 관련주 말씀드렸잖아요. 미세먼지 관련주 말씀드리면서 뭐 4월쯤 되면 보통 봄 정도에 봄 전후에서 이제 감사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닥 쪽에 상장 폐지 실질 검사 심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그럴 때마다 올라오는 게 미세먼지가 있고, 그리고 우선주 품절주 쪽이 한 번씩 급등이 나온다. 갑자기 상한가가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한 두어 번 정도 말씀을 드렸었죠.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도 거의. 그런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드리고 뭐 시장 한번 확인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은 간단하게만 봐드릴게요. 자, 다우산업 기존에 언급드린 대로 쭉 밀려서 뭐 화웨이 CFO 체포, 그리고 미국의 셧다운 때문에 밀렸던 거 금방 회복했다. 26,100포인트까지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는 꾸준히 저항을 받는다. 자, 미중 무역 전쟁 해소가 되고 합의 가능성이 생기니까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온 뒤에도 그냥 가기보다는 26,1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 한번 받고 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고, 3일 동안 기회를 줬다. 지금 올라가다가 살짝 막혀 있는 상황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애플이랑, 제가 최근에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애플이랑 퀄컴이랑 뭐 분쟁이 있었죠. 해가지고 뭐 애플이 퀄컴에 있는 칩을 받지 않으면서 아이폰은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극적 타결이 나오면은 아이폰이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5G 쪽으로 넘어가려면 5G 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맥시노스 이런 거 개발하고 있죠. 퀄컴에서도 뭐 스냅드래곤 쪽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니까 뭐 인텔의 칩을 받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해서 퀄컴이 그래도 모바일은 강세, 인텔은 PC 쪽이죠. 그래서 퀄컴이랑 극적 타협이 나왔어요. 법정 공방으로 가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타협점을 찾았다기보다는 그냥 아이폰이 그래 돈 줄게 제발 5G 칩을 우리한테 줘, 이렇게 구걸을 한 거죠. 그래서 타협이 나오면서 퀄컴이 20% 이상 상승을 했다.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퀄컴 주가는 아마 주당 지금 현재 나오는 시장의 시장 동향으로는 주당 2달러 정도 2달러 정도 주가 상승 동력이 나온다 해서 20%가 올랐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뭐 존슨앤존스라던가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런 쪽이 뭐 실적 뭐 무난했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된다. 실적 시즌이니까.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고공행진 계속 가고 있어요. 저는 7,800까지는 한번 쉬었다 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냥 얘는 뭐 거의 개별주처럼 그냥 꾸준히 추세 만들어서 가고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시장이죠. 우리나라 시장이죠. 최근에 시장 보면은 제가 수급 동향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4월대에서는. 자, 코스피 주식을 조금이나마 계속 사고 있고, 이제 사는 게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상승폭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상승이 사는 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주식은. 왜냐면 발표가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담아놨으니까, 그래 그럼 발표를 기다리자. 합의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예상한 거랑 맞는지 발표를 기다리자, 재료 노출을 기다리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은 수급이 최근에는 그렇게 외국인 수급이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 수급 하나만으로 가는 시장은 아니니까 코스닥은 이 정도만 보시고, 선물 이쪽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선물이 계속 꾸준히 매수량이 쌓이고 있죠. 옵션 같은 경우는 위에 아래 살짝 다 막아놓고 있어요. 변동성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켜보고 있다. 미국 시장이 다우지수가 지켜보는 것처럼 우리 시장도 지켜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된다. 우리 시장 뭐 이중바닥 찍고 올라와서 뭐 2220에서 30포인트 여기 저항이라고 말씀드렸고, 1월 말에 도달했다고 했죠. 그래서 돌파 시도했는데 시도 못하니까
밀렸고 기존에 반등 나왔던 게 2130포인트다. 이 구간은 지지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이나 지지를 잘 해줬죠. 그래서 뭐 단기적인 이중바닥 찍고 올라온 정도 수준 됩니다. 그래서 여기 2230포인트 20에서 30포인트 요 구간만 잘 유지를 해주면은 추가적인 상승 동력 볼 수 있다. 수급은 좋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꾸준히 반등이 나오고 있다. 반등 뭐 상승 추세 밴드를 만들면서 반등을 이쁘게 만들어내고 이제 아예 상승 구간으로 돌입을 했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나스닥하고 오히려 좀 비슷하죠. 제가 장중 조정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는 나스닥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위쪽으로 해서 780포인트 돌파 시도가 한번 나왔다가 쉬어도 되고 그냥 아예 뭐 750포인트 부근까지 한 번 정도 조정을 받고 가도 됩니다. 요게 750포인트 부분 말씀드린 게 아까 미증시 7800인가요? 그쪽 부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보면은 깔끔할 것 같다. 아까 우선주 얘기 말씀드렸죠. 여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보면은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가 한진칼은 열애로 할게요. 그거는 이 개별 이슈가 따로 있으니까.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가 올라오고 지금 막 갑자기 막 급등 막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갑자기 오늘 뭐 급등이 나오고 그렇게 그쵸? 하나케미칼, 하나투자증권, 뭐 SK, 디스커버리, 우선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신기하죠? 대상홀딩스 우선주는 관심 갖지 말라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보통 4월 정도 4월 전후에서 4월 정도 해서 이 구간에서 지난달에 감사보고서 이슈 굉장히 컸었죠. 감사보고서가 원래 이 정도까지 커지진 않아요. 보고서가 이 정도까지 커지진 않고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합니다.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하면은 이제 뭐 4년 연속 적자, 영업 적자라든지 뭐 이런 뭐 쭉쭉쭉쭉 해가지고 심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리고 뭐 자본 잠식 기업이라든지 심사를 해요. 그러면 코스닥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제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 밀리는 것 뿐이에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간에 보통 한 번 정도 우선주나 품절주들이 튀어 오른다라고 제가 뭐 매년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 초에도 말씀드렸죠. 한 두어 번 말씀드렸죠. 우선주 품절주들이 올라올 수 있다. 근데 이거 잘못 매매하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갑자기 튀었죠. 기존은 거래량 자체가 없죠. 자 보세요. 대상홀딩스 뭐 예를 들어 드릴게요. 거래량이 하루에 8,000주? 이 정도밖에 안 돼. 8,000, 9,000? 8,9,000주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전에는 이건 최근에 이게 뛰었으니까 그런 거지. 그 전에는 뭐 147주, 4월 초만 해도 147주, 뭐 302주 이 정도란 말이에요. 최근 5일 거래량이 4월 초 기준으로 해서 4월 1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최근 5일 거래량이 102주, 최근 20일 거래량 380주 이 정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100주가 거래된다? 이거 잘못해서 물리잖아요. 고점에서 한번 물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매도를 못 한다는 뜻이에요. 100주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효과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효과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팔려는 사람들이 위에다 걸어놨을 거고 매도자들이 걸어놨겠죠. 팔려는 사람들이.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매수자들이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여기가 그래 한 7,000원이라고 칠게요. 현재가가 7,000원이야. 7,000원인데 여기는 그러면은 뭐 6,900, 뭐 6,950원 뭐 이런 식으로 뭐 쭉쭉쭉 내려놨을 거 아니에요. 뭐 여기는 6,900원에 걸어놓은 사람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고 싶다고 나는 이렇게 낮은 가격에 사고 싶다. 100원 낮은 가격에 사고 싶다.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한번 잘못 물려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7,000원이면 이 구간이죠. 여기까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밑에 살려는 사람이 없어. 살려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매도자는 매도하려는 사람은 충분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매도는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매도자는 이렇게 많고 현재가가 7,000원이 있어요. 호가창은 한 번씩 다 보셨죠? 매수할 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여기다가 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대고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7,000원 아래인데 한 6,900원이 있고 여기에 한 3주 산다고 써 있어. 그리고 6,800원에 한 5주 산다고 써 있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이 이 종목을 매도할 때마다 음봉을 점점 만들면서 이렇게 점점 밀리는 거야. 내가 팔 때마다 음봉 가격이 밀리고 또 가격이 밀리고 또 가격이 밀리는 거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없는 저유동성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저유동성. 그러니까 시중에 거래가 안 되고 혹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통 주식수가 없는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튀어오른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골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매년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우선주로. 우선주는 언제 매매하는 거냐면은 우선주 매매 시기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 물리면은 골로 가는 거고, 운 좋게 잘 잡으셨으면은 축하드리고 매도 자리 빨리빨리 잡아서 매도하시면 돼요. 우선주는 언제 매매하는 거냐? 연말 배당 시즌에 보시는 거예요. 배당. 우선주가 뭐냐라고 하면은 원래 그 주식을 사면은 주주총회 가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일정 부분 이상 되면은 뭐 대주주가 되면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투표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우선주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경영권이 없어요. 경영권이 없고 대신 배당을 좀 더 줍니다. 그래서 연말 배당 시즌에 움직여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4월에 움직이는 거는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중간 배당 노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이상한 짓이에요. 돈이 갈 데가 없을 때 4월에는 돈이 잠깐 어디로 갈지 고민한단 말이에요. 수익은 얻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하다가 맨날 찾는 게 우선주 같은 거예요. 어떤 우선주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그러니까 우선주는 함부로 매매하면 안 된다. 지금 예를 들어드렸죠. 오늘 하나투자증권, 하나케미칼, SK디스커버리, 대상홀딩스 이 정도가 제 기억에는 상한가를 가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쪽은 매매 대상이 아니다. 이거 아니어도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 오늘 뭐 괜찮잖아요. 밀릴 때마다 이런 거 모아두면 괜찮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34,500원 전후만 줘도 매매 타이밍이다. 이걸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도 계속 말씀드렸죠. 14,000원 위에 있을 때도. 이 구간 매매 타이밍이다. 올라오잖아요. 거래량도 실리고 있잖아요. 이거 15,000원까지는 어렵지 않다니까요. 제가 원래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확신 있게 말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건 좀 안정적인 종목이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테스 같은 경우도 항상 같이 따라다니면서 말씀드리죠. 오늘 괜찮았잖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거래량 늘어나고. 그럼 만약에 이게 내일 뭐 2만원 위쪽 19,500원 쪽에서 많이 막히고 있는데 요 2만원 위쪽을 돌파해갖고 이렇게 양봉을 뽑아주는 그림이 뭐 조만간 나온다면 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죠. 모양은 이쁘게만. 차라리 이런 쪽을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조정 받을 때 매매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러면은 올랐는데 그럼 또 뭘 봅니까? 보는 거 많이 말씀드렸죠. DPC 같은 경우 밀릴 때마다 모아가시라 뭐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요. 61선까지 내려왔네. 여기까지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서 위에서 천천히 분할로 잡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저 같으면 이거 한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랑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거 요런 거 이게 아이리버예요. 과거에 요것도 한 9,000원까지 내려와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거의 다 왔죠. 그러니까 내일쯤 봐가지고 이렇게 한번 요런 모양이 나올 때 밑에서 한번 잡아본다던가 하는 이런 조정받을 때 매매를 하시란 말이에요. 조정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고 저런 유동성이 없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지 말자. 추격 매수하지 말자. 요것만 잘 지켜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중무역 전쟁 저거 협상이 지금 거의 완료돼 가고 있는데 빠르면 이달 말이고 아마 둘이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만나서 이제 뭐 악수하고 사진 찍는 것만 나오면 되는데 이달 말보다 뭐 다음 달 초 같은데 아무튼 그거 되면은 마무리 되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지금 높죠. 아직 뭐 사진 안 찍었으니까 둘이 악수하면서 사진 안 찍었으니까 확정은 아니어도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잖아요. 외신에서 다. 제가 4월 초부터 분명히 말씀드렸죠. 얘네가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4월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되긴 되는데 언제 되느냐, 4월에 되는지 6월에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 4월에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뭐
외신에서 나오는 거 보면 좀 더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4월에 거의 뭐 합의문 작성하고 뭐 단어 하나 가지고 얘기하고 이게 길어지는 게 그거예요. 영문으로 작성을 했잖아요. 이거를 중문으로도 하나 하자. 중국어로도. 중문으로 해야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번역하면서 오해가 없어진다. 그리고 뭐 막바지 막판 조율은 남았겠죠. 막판 조율. 기본적으로 협의된 것들은 이미 적어 나가고 초안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 나가고 막판 조율이 남았겠죠. 이런 부분만 잘 해결되면은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시장이 좋아지는데 굳이 저런 우선주 건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오늘은 길게 안 찍고 깔끔하게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저거는 4월 전후로 해가지고 재미있는 걸 보여드리면 재미있는 거 보여드리면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종목이 과거에 2016년이었던가요?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2016년 네, 여기네. 보이시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랍니다. 이때 굉장히 부실한 종목이었는데 보시면은 2만원대에서 18만원까지 그냥 아예 날라가 버리죠. 2만원대 18만원까지 날라가 버리죠. 이게 유통 물량이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에 도는 물량이 없어요. 그냥 끌어올린 거예요. 이거는 투기적 수법이죠.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뭐 세력들이 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작전이다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비슷한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잘못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런 세력성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이런 거를 잘못 매매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뒤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184,000원에서 184,000원에서 이렇게 되죠. 4만원대로 금방 내려오죠.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얼마예요? 코데즈 컴바인? 결론적으로는 3,000원대 와 있잖아. 지금. 그쵸. 결론적으로는 3,000원대 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번 급등했다가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부실 기업은 이렇게 돼요. 이제 엄청 부실했잖아요. 재무가. 이렇게 된다고. 아예 못 올라오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선주 위에서 잘못 물리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빠르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선주 함부로 매매하지 말고 매년 4월에 반등 나올 때 이때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구나 생각하고 조정받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면 된다.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왼쪽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 하셨길 바라고 오늘 장 제가 볼 땐 괜찮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셨길 바라고 내일도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6시 이후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합니다. 스트리밍을 하니까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레는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하죠. 그래서 스트리밍 참석해 주시면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공지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